안녕하세요, 김혁수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후포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바로 신비의 섬 울릉도입니다. 오늘은 제 차를 갖고서 울릉도를 갈 생각이고요. 바로 앞에 제 차를 싣고 갈 선플라워 크루즈가 있습니다. 차량 선적을 위해서 잠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 선적을 끝냈고요. 차 선적은 7시 30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와, 지금 터미널 밖까지 줄 서 있는 거 보이시죠? 8시 15분 배인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가 출발했습니다. 울릉도를 가는 배편은 강릉, 묵호, 후포, 포항 4곳이 있는데요. 후포항이 울릉도까지 가는 최단거리 항로입니다. 거리는 156km이고요. 시간은 편도 4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선플라워 크루즈에는 노래방이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선플라워 크루즈에 타시자마자 노래방부터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래를 불렀더니 목이 마른데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는 다양한 음료와 맥주, 과자, 그리고 덮밥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올라하고 사진 찍으려고 지금 줄 서서 있습니다. 4층 선비에는 도토리묵과 부추전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울릉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먹는 부추전 맛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이곳도 인기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배에 타자마자 자리를 잡으셔야만 합니다. 배를 타면 늘 해보는 거 있죠. 갈매기에게 새우깡 주기인데요. 저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앞에 울릉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즐길거리가 많아서 4시간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금세 갔습니다. 지금 파도 보이시죠? 방송에서 울릉도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는 흔들림이 없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배멀리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보다 빠르고 캐수선보다 안전해서 울릉도 여행을 할 때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를 이용하시면 결항 걱정 없이 편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제 뒤로 제가 좀 전에 타고 온 선플라워 크루즈가 보이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는 제가 하차를 하지 않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차를 하차해 줍니다. 저는 제 차를 찾아서 울릉도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15분이고요. 사동항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구독자님들이 추천해 주신 식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차를 이용해 울릉도를 여행하면 자유롭게 울릉도를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짐을 들고 이동할 필요가 없어서 편안하고요.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는 선적 비용이 저렴해서 더 좋은데요. 현재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는 차량 선적 비용을 최대 77%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에온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사동항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신비섬 횟집에 왔습니다. 물회를 주문했는데요. 고추장에 비벼서 먼저 먹고 나중에 육수와 소면에 비벼서 또 한번 먹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독도 전망대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 중에 있는데요. 케이블카를 타고서 5분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2박 3일 동안 여행할 울릉도 여행지 정보와 주차장 정보는 동영상 밑에 있는 더보기란에 자세히 기재해 놓겠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3, 4분 정도 걸으면 전망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독도까지는 87.4km라고 합니다. 전망대 아래쪽으로 기암 협곡과 어우러진 도동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가늠도입니다. 앞에 하늘색 다리가 있는데요. 연도교에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교에 서면 진앙방향 왼쪽으로는 삼선함이 보이고요. 진앙방향 오른쪽에는 죽도가 보입니다. 연도교를 올라와서 100m 정도 진행하면 갈림길이 있는데요. 저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서 왼쪽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백나무 숲을 만나게 되는데요. 울릉도 바람소리와 햇살이 동백잎에 부서지는 소리가 함께 들리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며 숲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동백나무 숲을 빠져나오면 죽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를 만나고요. 전망대를 지나면 능선을 따라 걷게 되는데요. 진앙 방향 오른쪽을 바라보면 한 폭의 동양화 같은 그림 같은 풍경이 나타납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바위가 삼선함입니다. 가늠도를 한 바퀴 둘러보는 데는 40분 정도 걸립니다. 세 번째로 찾아온 곳은 카페 울라입니다.
울릉도 코스모스 리조트 내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이곳에는 울릉도를 대표하는 울릉도 고릴라 울라가 서 있습니다. 높이는 7m입니다. 울라 뒤에 뾰족하게 솟은산은 송고산이고요. 송고산 옆에 있는 봉우리는 미륵봉입니다. 울라와 함께 사진 찍기 좋은 곳이고요. 울릉도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바다 풍경을 감상하기에도 좋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울라와 함께 커피 한 잔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제가 늦게 들어와서 숙소를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2박 3일 동안 머물 숙소는 대하 리조트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왔고요. 체크인을 하면 이렇게 식구를 주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울릉도 바다 풍경이 상당히 멋진데요. 이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하 리조트는 산 중턱에 위치하여 객실에서 울릉도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조망이 정말이지 좋은 곳입니다. 화면 정면에 빨간 네모 모양 보이시죠? 네모 모양의 제가 있습니다. 대하 리조트 본관이고요. 본관 앞에는 방갈로, 본관 뒤에는 별관이 있습니다. 울릉도 여행 둘째 날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저동항 촛대바위입니다. 바로 앞에 촛대바위가 있는데요. 상당히 큰 바위입니다. 촛대바위 맞은편 쪽문을 빠져나오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를 만나게 됩니다. 현재는 300m 정도 개방되어 있는데요. 전망대에 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깎아지른 해안 바위와 해안 바위 사이를 연결한 아름다운 다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빨리 전 구간 개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차한 곳은 나리 1길 5구입니다. 이곳은 나리 분지이고요. 이곳에서 신령수 트레킹을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바로 앞에 보이는 카페는 수쿠니 커피입니다. 수쿠니 커피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신령수 가는 길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양쪽에 명이나물이 자라고 있고요. 명이나무 위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앞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정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신령수까지는 1.7km, 35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신령수까지는 4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나무 군락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이렇게 멋진 소나무 군락지가 있을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알봉 분지에 도착했는데요. 저 멀리 성인봉에는 눈이 가득합니다. 이곳은 봄이고 저 위에는 겨울입니다. 오늘 여행하는 날짜는 3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알봉 분지에는 투막집이 있는데요. 투막집을 통해서 울릉도의 옛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령수까지는 10분 남았다고 하네요. 신령수로 가는 길인데요. 지금 보이시죠? 다양한 나무의 수종들이 신령수로 가는 길에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실록으로 물들지 않아서 조금 썰렁한데요. 4월 말 이후에 이곳을 방문하시면 실록으로 물들어서 신비로우면서도 아름다운 숲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령수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저는 40분 걸렸습니다. 내려갈 때는 내리막이라서 30분 정도면 충분히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령수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령수 바로 옆에는 조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추워서 조격을 하지 않는데요. 여름에 오시면 조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수건을 꼭 챙겨 오십시오. 이번에 도착한 곳은 예리먼입니다. 매표를 한 다음에 20에서 30m 정도에 이르는 동굴을 빠져나가면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식물원 겸 예술 조각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곳에서 5분 정도만 걸으면 전망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 전망대에 서면 송고산과 코끼리바위 그리고 울릉도 해안도로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전망대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전망대까지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날 네 번째 여행지는 태아 향목 전망대입니다. 모노레일을 타고서 이동을 해야 하고요. 모노레일을 타고서 5분에서 6분 정도 오른 다음에 걸어서 10분 정도 걸어야지만 태아 향목 전망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태아 향목 전망대에 서게 되면 왼쪽으로는 바람을 기다리는 언덕이라는 뜻이 있는 대풍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우리나라의 10대 비경 중 으뜸이라고 하는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울릉도의 푸른 물빛과 검은 바위들이 밀고 당기며 만들어내는 풍광은 한 폭의 동양화입니다. 그리고 깎아지른 바위를 따라서 끝없이 이어져 있는 북면 해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고요. 이곳은 우상국 박물관 주차장입니다.
박물관을 가기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았고요. 저는 남서 일몰 전망대에서 일몰을 감상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상국 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데크길을 따라서 전망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5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모노레일을 타고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남서일몰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15분 정도 걸렸고요. 이곳에 서게 되면 울릉도의 푸르른 바다와 바다 바로 옆에 깎아지른 바위 절벽이 압도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화려한 일몰보다는 은은한 일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걸어서 일몰을 보기 위해 이곳까지 온 보람이 있고요. 전망대 바로 옆에 데크가 있는데요. 전망대보다는 이곳 데크에 서서 앞쪽 풍경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는 것이 더 멋집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서 찾아온 곳은 도동항에 있는 두꺼비 식당입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밑반찬으로 나온 울릉도 나물이 너무나도 맛있어서 나물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홍합 플러스 따기비 밥도 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커다란 천연동굴을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셋째 날 첫 번째로 찾아온 여행지는 행남 해안 산책로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파도가 심해서 해안 산책로가 열리지 않았고요. 마지막 날 해안 산책로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해안 산책로라고 하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입니다. 이 해안 산책로는 도동항에서 시작을 하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행남 해안 산책로 전 구간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요. 도동항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울릉도 마지막 여행지는 와록사 해안 산책로입니다. 현재 이곳 주차장은 티맵이나 지도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동 해수욕장에서 외길을 따라 400m 정도 더 들어오시면 주차장을 만날 수 있고요. 이곳은 행남 해안 산책로보다 더 깎아지른 바위 절벽 밑을 통과하게 됩니다. 피암 터널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피암 터널 너머로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칠해진 다리가 인상적입니다. 이 색깔 있는 다리는 울릉도의 옥빛바다 그리고 울릉도의 해안 절경과 어우러져서 너무나도 멋진 풍경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거리가 조금 짧습니다. 주차장에서 현재 개방된 구간까지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2박 3일간의 울릉도 여행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동항이고요. 저는 3시 30분 배를 타려고 합니다. 2박 3일 동안 울릉도 여행을 하면서 제 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제가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제가 머무르고 싶은 시간만큼 한 장소에서 머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혹시라도 울릉도 여행을 꿈꾸고 계신다면 자동차 여행을 생각해 보시고요. 자동차 여행을 생각하시면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를 이용하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2박 3일 동안에 파도가 심해서 독도를 가지 못했는데요. 혹시라도 날씨가 좋아서 독도를 가시려면 사동항에서 시플라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배 위에서 일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바라보는 일몰보다 더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는 3등 좌석부터 VIP실까지 다양한 좌석과 객실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특가 운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특가 운임은 인터넷 할인보다 더 할인된 가격입니다. 날짜별로 할인된 가격이 틀리니까요. 날짜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일몰을 바라보면서 울릉도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과 사랑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